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했대요. 또 있었어요. 2024년에도 2024년 있었어요. 총선 때 있었는데 예. 이때 아마 징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했대요. 네, 아 이거 황당하죠. 이게 네. 1104표가 1104명의 표가 이게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북 전주시에서 투표소가 뭐 1투표부터 몇 투표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그 3투표소의 그 기록을 갖고 왔어요. 근데 이거를 3투표소에 입력하지 않고 1투표소에 입력한 거예요. 근데 1투표소에 이미 입력이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입력하는 사람이 아 이거 업데이트된 건가? 라고 해서 덧붙여서 입력을 한 거예요. 그럼 3투표소는 0이 됩니다. 근데 이걸 언제 발견했냐? 예. 다음 날 발견한 거예요. 근데 예? 이미 이 시스템이 이미 그 입력을 해서 완료하고 시간이 지나면 수정이 안 된답니다. 아, 마감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정을 못 하는 거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아, 참나. 이게 1,몇백 표인데 이 투표소마다 그 유권자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게 1,몇백 표가 더 씌워주면 여기 플러스가 되면 100%가 넘어가거든요. 어머머머. 유권자가 100%가 넘어갔는데 여기에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했다는 거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예. 그 처음에 이제 그 이거 입력하세요라고 정해준 그 전달된 종이에 거기에 3투표소가 안쪽 종이에는 뭐 내지에는 1투표소라 돼 있어서 예. 입력한 사람은 그것만 보고 입력했다라는 건데 와 이 시스템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게 너무 허술한데? 아니 그래서 성관이가 발표한 게 이거예요. 아니 결론적으로 표 차이가 전북 교육감 선거인데 예. 결론적으로 표 차이에 등락은 차이가 없다라는 아, 이게 건데. 말이 되냐고 네. 그게. 매일 아니, 하는 진짜. 얘기가 그거야. 그- 등락에 영향을 진짜. 미치지 아니 않는다. 그렇게 하면 투표소를 왜 구분해요? 그냥 전국에 그냥 하나로 하지. 전국에 진짜. 하나로 해가지고 근데- 아무데나 가서 투표해서 당락에 영향 없다 이렇게 하면 되는 아니 거죠. 이런 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 이런 실수를 한 사람에 대해서 선관위가 과거에 어떠한 징계를 했는가 이걸 한번 전 살펴봐야 네, 된다고 그러네요. 생각해요. 예. 아니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번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상필벌이라고 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요. 네. 근데 아마 이런 것도 선관위 내에서는 몰라 이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제 식구 감싸기 아, 진짜 이런 식구니까. 정도로 그렇죠. 진짜, 여긴 다 진짜 식구들끼리 식구잖아요. 다 식구들끼리 그렇지. 있으니까 큰아빠 다 큰아빠 이렇게 야, 조카 채용돼가지고. 잘못한 예. 거다 그거. 네. 아 이런 거는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다음번에 맞아요. 조직의 긴장감이라는 게 예.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선관위가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느냐? 예. 조직의 긴장감이라는 게 없어. 그런 거죠. 이거 매년 있는 선거도 아닌데 본인들이 선거 관리를 위해 갖고 존재하는 기구잖아요. 예. 근데 선거가 있는 해에는 어떤 식의 계기를 만들어서 다 휴직하려고 하고 예. 네. 그리고 이 정도 문제쯤은 당락의 문제가 아니니까 당락의 문제가 아니니까 넘어가도 된다 이렇게 말이 안 얘기하고 되는 거야. 이거는 진짜. 저는 거의 감봉 몇 개월이 아니라 이건 뭐 거의 정직 정직 수준의 이상의 네. 수준의 정직 수준의 징계를 징계를 해야 돼. 되는 거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다음에 봤을 때 야 그럼요. 지난번에 이거 잘못 인수한 사람 입력한 네. 사람 정직 6개월 먹었더라. 큰일 난다. 그래 이렇게 해야지. 또 뭐 저- 또 내가 또 가족이라고 했다고 네. 진짜 가족이라고 뭐 한다고 또 뭐 이렇게 또 소송하고 그러지 마요. 압수수색 들어오지 마요. 또 그런 거. 저는 농담이에요. 저는 이제 이 긴 문제에서 여전히 그 선거 투표와 개표 과정을 정말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게 예. 지금 뭐냐면 유권자가 투표를 해서 투표함이 넘습니다. 네. 그 투표함을 사전 투표는 뭐 며칠 보관하고 본 투표는 당일 보관을 해서 바로 그 투표함을 또 체육관으로 단체로 가요. 예. 간체로 가서 그걸 또 쏟아부어. 어. 쏟아부은 다음에 손으로 해. 예. 손으로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드르륵 또 넣어. 전자개표로, 근데 마지막에 예. 또 전자개표 드르륵 확인을 해요. 예. 그러면서 다시 그거를 야 몇 장 나왔다 가서 다시 사람이 일일이 기입을 해요. 그 기입을 지금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우리 지금 IT 시대 아닙니까? 예. 이거를 투표소에서 예. 자 투표 6시 끝났습니다. 자 투표함 개봉하겠습니다. 그럼 투표 참관인이 바로 개표 참관인이 되는 거예요. 예. 세금 더 쓸 필요도 없어요. 예. 그냥 뒤집어 깐 다음에 그냥 거기서 세고 그다음에 자 입력하겠습니다. 바로 입력할게요. 우리가 부여받은 투표소 아이디랑 비밀번호는 이거입니다. 입력하면 땡. 예. 그러면 이제 집계도 훨씬 사실 빨리 되고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이게. 가능하고 훨씬 지금도. 빨리 되는데 왜 예. 아직도 우리는 1960년대 투표에 머물러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럴 네. 거면 그냥 수개표 하는 게 더 정확하고 그 논란도 현장에서. 없을 것 같다는 예, 생각도 예. 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예. 전자개표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그렇죠. 예. 지금 이게 수개표도 아니고 전자개표도 아니고 예. 이상한 이게 오토와 매뉴얼의 이 중간 지점의 상황인데 네. 이게 1104표
이 사람들은 선관위에선 당락에는 상관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락에 상관이 있는 문제였으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게 과연 이번 한 번만 잘못 수기 입력된 건가? 이거 개표의 과정 자체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개표 네. 검증 과정 자체가. 근데 이게 결국 이 문제가 됐는데 나중에 밝혀진 거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네요. 또 있었어요. 2024년에도 2024 있었어요. 총선 때 있었는데 예. 이때 아마 징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정도는 발생할 수도 있는 넘어간 거예요. 거죠. 지난번에 선관위 직원이 뭐라고 그랬었냐면 선거는 전 국민 4천만 명이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의 사건 사고는 불가피하다. 그게 이런 말이 식으로 되냐고요, 선관위 그게. 직원이 브리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사안의 엄중함을 모르는 예. 것 같아요. 이거 2024년에도 수원에서 이수정 의원 나왔을 때 예. 김준혁 의원 당선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2241표도 아. 이게 차고 이거를 잘못 그냥 입력됐어요. 개표 결과 정정에 관한 안내만으로 끝낸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음. 이 선관위 직원 3명이 찾아왔대요. 이수정 의원 위원장한테. 네. 선관위 직원 3명이 학교 연구실에 찾아와서 공문을 쓱 보여주더래요. 이거 정정 개표 결과 정정할 겁니다 저희가. 근데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이렇게 공문만 갖다 쓱 하면서 그 사죄를 하면서 자기들이 잘못 입력해서 징계받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당락이 바뀌는 건 아니라서 그냥 유감표하고 확인서에 서명을 해줬었는데 이게 이수정 위원장이 당시만 해도 내가 1인 1표 한 표 한 표를 소중하게 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내가 좀 오만했다 이렇게 자성을 하시는데 지금 2024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2년 뒤인 2026년에도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 과연 이 두 건만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게끔 지금 선관위가 만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표 참관인들이 사실 개표 현장에 가면 개표 참관인들은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다. 예. 정당별로 한 시군당 그 한 4-5명 정도를 보내요. 근데 개표 참관인들이 하는 거는 그 우리 후보자가 몇 표가 나는지 그걸 전달하느라 바빠요. 그래서 개표 참관인들이 선관위 직원들이 제대로 입력하냐 안 하냐 이거를 그 과도하게 그 심사할 수도 없고요. 이게 예. 참관인 거고 이거를 뭐 심사하거나 감시하거나 이런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예. 선관위를 그러니까 개표를 감시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아. 선관위 내부 직원이 감시를 해야 되는데 예. 선관위 직원들마다 휴가 가고 뭐 다 가고 하니까 이거를 선거를 해본 사람이 정말 진두지휘하면서 감시하는 예. 책임자가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선관위의 존재 자체가 이유가 불분명해지는 겁니다. 예. 행안부 산하에 그냥 선거 관련된 기구를 두고 네. 그런 다음에 시청, 군청, 뭐 주민센터의 직원들이 그냥 선거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선관위는 뭘 하는 것이냐. 예. 이거 투표 용지도 준비 못하고 임명도 제대로 못하면 진짜 그냥 이건. 선관위 없애고 예. 선거관리위원회를 없애고 그런 다음에 생안부에 두고 그러면 선거법 위반은요? 그건 경찰이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맞아요. 경찰 검찰이 합니다. 예.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의구함이 들고 있는 거고 이게 아니 헌법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예. 법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검찰도 해체시켰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럼요. 사심제도 예, 뭐 들어오고 하고 법 왜곡죄도 만들고 언론 뭐 검- 법 관련해서 예, 뭐. 검찰도 해체해가지고 뭐 중수청, 기소청 만들었다는데 그럼 선관위 해체하고 뭐 투표청, 개표청 만들던가 예. 뭐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예. 수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했었을 때 과거에 어떻게 징계를 했느냐. 예. 맞아요. 그것에 따라서 조직의 경각심, 예. 긴장감 이런 것들이 좌우되는데 예. 이때 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극구 사죄를 하면서 본인들이 잘못 입력해서 징계를 받게 생겼다. 당연히 징계 받았어야 받아야지. 되는 건데 받아야죠. 나 참나. 징계를 받게 생겼다라고 해갖고 이수정 당시 후보가 알겠다. 그러면서 서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때 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또는 조직 내에서 야 이런 엄중한 문제가 발생했으니 예. 이런 엄중한 문제를 발생시킨 책임자들은 정직 6개월 또는 감봉 6개월 이런 어이. 식으로 엄하게 처벌했었어야 야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무슨 기사 쓸 때도 뭔가 오류가 발생했었을 때 야 지난번에 그렇게 했었어 너 이거 조심해야 된다 예. 라고 하면 그 사람 조심해서 다시 기사 쓸 거 아닙니까? 그럼요. 여기도 당연히 선관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 발생하면 지난번에 걔네들 정직 6개월 먹고 예. 그 다음에
근무 장소도 예. 어디 지방으로 전출시켰다. 이렇게 해야 조직이 이거 야 조심해야지.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일할 거 아닙니까? 집중력 높이려고. 이렇게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관위 손 못 보면 선관위 손 못 본다. 그렇죠. 예. 과거에 외교부가 이런 걸로 유명했어요. 외교부가 아무도 그냥 외교부에 대해서 맞아요. 네. 예, 전문성을 인정해 주니까 신경 쓰지 않는 거야. 예. 외교 카르텔. 근데 2007년인가 8년인가 그 외교부 장관 딸의 어떤 그 특혜 채용 의혹. 특혜 채용. 예. 그때 외교부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예. 외교부에 대해서 정말 들여다보고 감사원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때 외교부에는 특혜 채용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외교부 자녀들이 뭐 이렇게, 예. 해외에서 공부를 많이 하니까 이 사람들 상대로 옛날엔 그 고시도 따로 보기도 했었고 대학도 예?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그때 외교부 바뀐 겁니다. 지금 선관위 이 문제 발생했을 때 그 손보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뭐 이 정도 갖고 왜 그러지?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부도 바뀌고 군대도 바뀌었습니다. 예. 그 검찰도 지금 해체 수준으로 바뀌었고요. 예. 대한민국의 곳곳에 만약에 국민들이 불신감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다 변해가고 있는데 예. 선관위는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둠 속으로 계속 우리의 눈 밖으로 멀어지고 있는 게 예. 선거가 보통 2년에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그 이수정 그 수원 사건도 이수정 후보 사건도 2년 전에 있었던 건데 이때 반짝하고 국민들이 관심사가 사라져요. 반짝하고 사라지고 아니면 뭐 관리를 전국적으로 있으니까 그런 한두 번 있겠지라고 하다가 지금은 달라진 거죠. 지금은 이제 그 청년들이 보기에는 아니 이거를 왜 기득권들은 왜 어른들은 왜 너네 기성 정치인들은 왜 이걸 냅두고 있냐 이건 다 뒤집어 까야 된다 라고 해서 청년들이 들고 일어난 거고 거기에 저도 좀 박수를 보낸 거고 지금 못 바꾸잖아요. 그럼 또 선거 2년 후에 있어요. 맞아요. 그럼 또 2년 후에는 2028년 가서 야 2026년대도 그랬잖아. 그때 투표용지 모자랐는데 넘어갔잖아. 이게 또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관행이 돼버리고 관례가 되는. 지금 투유님께서 바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슈퍼챗을 보내주셨네요. 투유님 감사해요. 대규햄 춘천 선관위에 기표 실수해줄 집안 사람 있는지 알아볼까? 한 명만 꼬시면 되네. 국회 가야지.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하나하나 찬찬히 지금 짚어봐야 될 문제가 이게 뭐 선관위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지금 대한민국 선거의 문제를 짚어봐야 되는 게 처음에 사실 우리가 투표용지 부족하다 그래서 긴가민가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부족했어요. 그래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송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어요. 그런데 투표용지 부족한 곳이 어디야? 봤더니 이거 국민의힘 후보가 강세한 지역이 왜 많은 거지? 좀 이상하네. 우연이겠지? 라고 넘어갔어요. 그리고선 투표용지 부족한 곳이 그럼 몇 곳이었어? 처음엔 50곳이라 그랬어요. 근데 67곳이 되다가 90곳이 되다가 140곳이 되다가 이게 뭐지? 라고 하다가 지금 하다 지금 오늘 뉴스는 야 이거 개표 잘못 입력했는데 이거 1100표가 넘게 지금 표가 날아갔네? 근데 오랜만이랬나? 알고 봤더니 지난 총선에도 2000표가 넘게 이게 잘못됐네? 그럼 이 투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계속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 같은데요? 이게 동굴이 들어갈 때는 작은 입구에 불과한데 그 안에 들어가면 동굴이 엄청나게 길고 넓고 커집니다. 그렇죠. 지금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그 문제로 이게 부각된 거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온갖 그 부실 관리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근데 이게 부실이라고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만약에 누가 그럴 리 없지만 전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누가 이거 의도를 갖고 선관위 직원 몇 명이 이거 짬짬이 해버리면은 입력 그냥 오류로 내버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지금. 나중에 검증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시스템상으로는 지금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밝혀진 게 아까 전북 전주 사건하고 또 수원 사건인 거지. 잘못 입력했을 때 그거를 종이를 다시 한번 대조해보는 그런 게 소송을 가지 않으면 그러한 작업이 없기 때문에 몇 개를 잘못 입력해도 그래도
안 밝혀지는 것도 많을 수가 있다라고 가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거 신기하네. 그러다 보니까 2030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어제 급기야 전국의 18개 대학이 60 민주항쟁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39주년에 그 맞춰서 시간대도 딱 분단위로 그 시간에 맞췄다면서요, 네. 진짜. 신기하게 또 이 대학생분들이 그걸 또 이렇게 했더라고요. 우리 엄티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게 또 애국을 해주실 때가 됐죠. 아니, 그러니까 구독을 눌러주셔야죠. 애국. 구독. 엄튜브 네. 구독을 안 하시고 봐주시는 분들은 구독을 지금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도 콕 눌러주세요. 네, 지금 민주당 당대표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다 학생 시절에 네. 무슨 정말 과격하게 시위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아유, 뭐 감옥도 가신 분들이 꽤 많으시고. 미국 대사관조에 폭탄 설치하고 그 정도로 과격하게 했는데 예. 지금 학생들의 시국 선언은 그 정도에 비하면 아직 양반이죠. 정말 점잖게 우리는 진보 보수가 아니다. 아니, 폭력행위가 이 시국선에서 전혀 없었지 없었죠. 않았죠? 예, 예. 없었는데 이제 대통령이 귀국하고 대통령이 어떠한 메시지를 내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거리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답은 거의 나왔어요. 정답이 뭐 재선거가 정답이다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한 투표 개표에 대한 제도 개혁, 선관위에 대한 아주 그냥 해체 수준의 개혁, 분쇄 수준의 개혁. 정답은 나왔기 때문에 이 정답에 대해서 정부가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들을지 안 들을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정부가 뭐 할 문제도 있겠지만 네. 국회에서 충분히 그렇죠. 논의가 돼야 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과거에 1987년에 뭐 60 항쟁을 얘기할 때 네. 그때 시위대가 얘기했던 게 독재타도 호언철폐 아닙니까? 아, 맞다. 그때 독재타도 호언철폐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니까 예. 그때 국회에서 6.29 선언까지 나오고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고 6공화국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집회 참가자들이 하는 재선거 구호, 선관위 해체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이런 국민적인 열망을 바탕으로 이제 국회가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87년에 그랬습니다. 그랬죠. 예. 대학생들 넥타이 부대 이런 분들이 나와서 독재타도 호언철폐를 요청했고 그것이 정치적 성과물로 연결돼서 87년에 대선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직선제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치적 성과물을 지금 만들어 와야 돼요. 선관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고 예.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원 검사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죠. 이제 정치권이. 그러니까요. 이 인천하고 전남 광주에서 이 사전 투표에서 쌍둥이 득표가 속출한 거가 이게 뭐야 이거 이상한데 라는 그 의문들을 많이 제기를 했었잖아요. 뭐 일부 수학자는 그건 뭐 가능한 문제다라고 또 의견을 내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위원장이 그런데 이거 재개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공식적인 입장을 나타내셔서 사실 몇 표 안 되거든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이 문제 예.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예. 제가 방송에서 꾸준히 얘기했던 이거 거예요. 수개표 해보자고. 예. 똑같은 표가 나왔다. 예. 그거 우연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더라. 예. 그러면 실제로 똑같은 표가 나왔는지 예. 여기서도 지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중계하자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각 당 참관인들 한 명씩만 보낼 게 아니라 맞아요. 한 10명씩 만들어서 그럼요. 10명 또 선관위 직원, 예. 경찰, 방송사 기자 같이 참관한 상태에서 네. 수개표 하는 거예요. 그래도 똑같은 숫자가 엄튜브 나오는 건지. 생중계할게요. 엄튜브가. 그래도 똑같은 숫자가 나왔다. 예. 그러면 저는 그동안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야 이거 전산 조작해갖고 숫자 조정하는 거야. 이런 것도 일정 사라지겠죠. 부분 해소하지 않을까요? 예. 그럼 이거 재검표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거 네. 몇 표 안 돼요. 5,000표밖에 안 돼. 5,000표. 예. 그럼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수학자들의 이야기. 아 맞다. 뭐 그 가능성도 있지. 사실 뭐 나 로또 사갖고 예. 로또 맞을 확률도 있다고 하니까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 아니라 의심스러울 때는 과학의 검증으로 예. 과학적으로 검증하면 되는 거잖아요. 배상수님께서 선거에 부실이 한 개만 있어도 부정선거지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저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부실 선거의 상황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드러나니까 네. 이거
총체적 부실이라 그래야 되나? 예. 뭐 이 표현도 안 어울리고 진짜 그러니까 막 뭐 부실이라는 단어는 이제 부실 공사에 많이 쓰이죠. 예. 부실 공사가 들어가면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공사를 다시 하고요. 부정이라는 단어는 뭐 스포츠에서 부정 출발, 뭐 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는데 어쨌든 정하지 않으면 부정입니다. 예. 정과 부정 사이에 애매모호한 중도는 없어요. 근데 근데 지금 대법원 판례는 선거 예. 무효 소송이 들어올 때마다 이 정도 부실은 그 부정까지는 아니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지금 거의 그런 내용으로 확립돼 있는데 지금 국민들 시선은 아니라는 거죠. 정 아니면 부정 아니냐. 예. 그래서 그러니까 부정 선거라는 단어 자체를 너무나 거북하게 생각하는 이 사회 현상이 잘못된 거다. 부정 선거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 부실 선거든 부정 선거든 재선거든 목적은 이제 선관위 개혁이나 혹은 선거제도의 개혁으로 가는 것인데 예. 이게 다 한 목소리인데 왜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하면 뭐 극우라 그러고 뭐 너 부정선거론자야? 너랑 대화 안 해. 이렇게 예. 거부하는 게 그게 옳았냐? 그 청년들은 안 그렇다는 거죠. 예. 이거 참 KN 코리아님께서 부정이란 말이 그렇게 어렵냐 성서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김태식님께서는 선관위는 선거 조작단 이렇게 얘기를. 성이름님께서도 그냥 부정선거임 자꾸 얘기. 리님께서도 왜 자꾸 부실이래요 부정이라고 하세요라고 얘기. 박규람님께서 법은 민주당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진숙 의원이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진숙 의원의 얘기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선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이 정권이 하는 일을 보면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행법으로 불가능할 때 17년 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을 없애서 저 이진숙이라는 한 사람을 자동면직 사실상 해임시켰고 그게 제가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일도 가능하게 만드는 이 정권이 현행법에 따르면 불가능하다. 이건 핑계에 불과하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야. 민주당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후회하겠죠. 왜요? 이진수 그 의원님이 선거 공보물에 예. 수갑찬 사진을 올렸어요. 아. 선거 공보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수갑찬 사진으로. 그래요? 예. 그 내가 국회만 들어가면 아. 아주 그냥 제대로 붙어보자 예. 이거인 건데 여기에 이제 시작점이 이 선거 관련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상당히 네. 저 얘기가 또 일견 있죠. 수긍이 네. 되기도 해요. 네.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었던 입법 전행의 행태들을 본다면 과연 이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비판받아 마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진짜. 그 물론 뭐 본인의 개인적인 얘기를 딱 이렇게 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만은 예. 김기봉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엄마가 본 앵커 중에 가장 속 시원하게 말할 줄 아는 앵커는 엄성섭뿐이라고 했다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속 시원할 뿐 아니라 귀가 트이죠. 귀가 트일 정도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이제 복식 호흡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냥 나오는 그게 아니죠. 승리의 노래님. 승리의 노래님께서 엄선생 강대기 변호사님 응원합니다라고 승리의 노래님께서 슈퍼챗을 나도 어떻게 보내주셨어요. 뭐 한동훈 지지자들이라도 몰고 와야 되나? 그 좋은 생각이네. 좋습니다. 아니, 좋은 생각입니다. 채널 살려야 됩니다. 네, 네. 테스타로사님께서 네. 이렇게 또 응원의 슈퍼챗을 보내주셨어요. 테스타로사님께서 미국에서 또 슈퍼챗을 보내주셨어요. 오스트리아는 2016년 우편 투표 절차 문제만으로도 결선 투표를 다시 했습니다. 국민 신뢰가 무너진 선거는 반드시 투명하게 다시 검증해야 합니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재선거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2030 파이팅! 굉장히 저는 네. 테스타로사님의 의견에 저는 적극 네. 공감합니다. 뭐 각각 2016년 오스트리아가 있고 2022년 독일 판례가 있죠. 예. 독일에서도 독일 연방 대법원이 그 투표 용지를 발급 못해서 투표를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예. 90일 이내에 재선거해라 아. 라고 해서 재선거가 실제로 됐고 정치 지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 네.